전년도 약 677조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뭐 정부에서는 뭐 건전재정이라고 하지만 매년 커지는 건 피할 수 없는 건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이제 그 병장 월급이 처음으로 200만 원대를 넘어선다. 이런 뉴스가 눈에 띄더라고요. 병장 월급 200만 원. 아니 군복만 하면서 200만 원은 그대로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처럼 9세대들은 제가 군 복무할 때만 해도 병장 월급 10,000원도 안 됐습니다. 9,000원대였는데 그때 비교한다면 뭐 어마어마한 돈이죠. 하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세월도 많이 지났고 또 국민 소득도 올라가고 했으니 200만 원대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최저임금하고 비교해 보면 낮은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 200만 원이 과연 그 병사들한테 줄 만큼 우리가 어떤 그 예산이 되는 거냐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 부사관들이나 초급 장교들도 그 정도 수준밖에 못 받는데 병사들이 이렇게 많이 받으면 그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클까? 이런 두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제기되는 겁니다. 예, 지금 병장 월급을 지금 보니까 125만 원에서 내년에 150만 원으로 대폭 올리고 여기에 그 제대할 때 자산 형성 지원금이라고 또 55만 원을 또 더 준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150 플러스 55 그러니까 205만 원이 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병장 월급은 저희들도 다 이 월급 받으면 알겠지만 거의 20-30%가 세금이고 많게는 40%가 세금 떼가거든요. 근데 이 병장 월급은 그냥 그대로 세금 없이 가는데 병장은 병사들은 세금이 없습니다. 하사관들 이것보다 조금 더 받는데 세금 떼고 차 떼고 포 떼고 다 뗀다면서요. 안 떼죠. 예. 네. 그러니까 세금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뭐 국민연금 뭐 다 뗍니다. 왜 뗄 게 뭐 다 공제가 우리도 월급 명세서 보면 공제 많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떼가는 게 다 뗍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 띄고 포 띄고 하다 보면 굉장히 줄어들어서 사실상 비슷해진다는 건데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시하면 이 병장의 월급은 지금 150인데 이 올해의 부사관 하사의 1호봉 월급은 이 기본급이 187만 원입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물론 여기 수당이 붙죠. 수당이 한 50여만 원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면은 한 25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각종 수당이 붙어서. 근데 거기 또 공제를 하니까 공제를 다 제하고 나니 한 200만 원대 초반. 그래서 205만 원에서 한 21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내년에 205만 원 받으면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러다가 조금 받는 사람 오히려 역전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오늘 국회에서 그 공개된 일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달에 하사의 월급 하나가 나왔는데 실수령액이 203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년 205만 원 비교하면 이거 역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약간 과장된 얘기인 줄 알았더니 뭐 그렇게 과장된 얘기도 아주 과장된 건 아니지만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것들이 좀 붙긴 붙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장기 복무 지원금 이런 것도 있고 또 다른 또 무슨 수당들이 공통되지 않은 수당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거고 물론 이거는 올해고 내년하고 비교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내년에 그럼 하사관이 또 한 20만 원이 월급이 올라갑니다. 수당하고 합쳐서.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일단은 역전 현상은 없어요. 없지만 지금 하사관들이 볼 때는 당장 볼 때 이러다 역전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병장 월급도 오르고 하사 월급도 오르고 하면 다 좋은데 사실 의무 복무를 하는 병장과 직업으로서의 군인으로서의 하사관의 월급이 비슷한 수준으로 온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직업군인제 자체를 흔드는 맞습니다. 될 테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이 뭐 하사관들 그리고 초급 장교들이 대거 지금 제대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 초급 장교나 부사관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뭐 병사들이야 자기 할 일만 딱 하면은 끝나지만 이 부사관 초급 장교들은 자기 할 일뿐만 아니라 병사들 하나 일일이 챙겨야죠. 또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해야죠. 밤잠도 잘 못 자고 또 비상이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 받는 혜택은 쥐꼬리인데 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모든 게 자기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리고 부대 지휘, 작전 지휘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이 박봉 받으려고 이러느냐. 그리고
그 월급뿐만이 아니라 지금 주거 환경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자기 방도 없는 부사관들은 뭐 천지고요. 장교도 자기 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교육 여건, 가족이 있으면은 가족이 살 여건, 자녀를 교육할 여건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왜 내가 해야 되냐? 정말 열정페이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병들이 더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병사들이 부사관님 오늘은 제가 쏠게요.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뭐 월급도 얼마 못 받으시는 분이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군을 떠나는 분들이 지금 부사관 초급 장교들이 연간건 10,000명에 달한다고요. 10,000명이면 일개 사단입니다. 일개 사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매년. 근데 저는 그 걱정스러운 게 뭐 무엇보다도 걱정스러운 거는 사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만에 하나 일어났을 때 사실은 그 군의 전투 능력의 상당 부분을 지금 하사관들이 사실 어떤 주축인데 장교와 하사관들이 하는 그렇죠. 지금 뭐 더군다나 지금 병장과 군 일반 병들 같은 경우는 그 짧아졌잖아요. 복무 기간도 짧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전문성도 떨어지고 하는데 사실 군의 뭔가 이 위급 시에 군을 이끌고 그 전투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핵심 자산이 어떻게 보면 이 하사관 장교들인데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이 군을 떠나고 그 사기가 저렇게 떨어질 때 과연 이 우리 군대의 전투 능력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 저는 상당히 심각한 맞습니다. 의문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군이 워낙 지금 짧아진 데다가 또 뭐 유치원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뭐 관심 사병도 많고 또 이게 실제 전투력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이게 자기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 군을 이끌어가는 거는 초급 장교들이 지휘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병사들을 관리하고 다독거리고 살림을 해주는 사람이 또 부사관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흔들리다 보니까 군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지스함 움직이는 거 부사관들이고요. 그다음에 그 F-35 움직이는 사람들 다 장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첨단 무기와 모든 지휘권은 다 이쪽 초급 간부들이 하는데 이분들이 흔들리면은 군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병사가 아무리 100명, 1000명이 있어도 정말 중요한 부사관과 초급 장교 몇 명이 군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핵심 인력이 5년 안에 다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니 이 문제가 아주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통계 중에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재밌기도 하지만 충격적인 통계도 있어요. 이 여러분들 ROTC 아시죠? 학군 장교라고. 2015년에 그 4.8대 1이었습니다. 왜냐하면 ROTC를 하게 되면 일단 장교가 되고 장교로서 군복무를 하게 되고 결정적으로 취업을 할 때 ROTC 출신들을 좀 우대를 해주는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이 지금 전국에 108곳에서 그 대학에서 학군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81곳이 정원을 못 채웠어요. 미달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우리나라 학군단의 1호죠. 서울대 같은 경우에 충격적입니다. 지원자가 5명이었습니다. 네. 예. 하도 안 오니까요. 장학금을 몇 배로 올렸어요. 그런데도 안 와요. 왜냐하면 복무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병은 18개월인데 28개월. 또 학사 장교 이런 경우에 30개월이 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왜 내가 거기서 그렇게 오래 근무하면서 돈도 못 받고 뭐하러 이러느냐. 나도 병으로 가겠다 해서 이미 사관학교에 들어가거나 ROTC 들어갔던 사람들이 자퇴하고 그냥 병사로 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일선에서 이 최전선을 지켜야 되는 이 초급 장교들, 그러니까 소대장들이 없어하고 지금 소대장이 비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소대장이 이쪽까지 겸임하고 중대장이 소대장을 겸임하는 이런 것까지 생기다 보니까 거의 과로에 시달려서 이 사람들도 오래 못 버티겠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좀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결국 병장 월급, 병사들 월급을 올려준 게 문제다. 뭐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군복무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그렇죠. 사병들의 월급이 올라간 건 한 번 대선 거칠 때마다 쭉쭉 올라갑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 제가 명확히 기억을 하는데 네. 지난 대선도 문재인 후보가 아니죠.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똑같이 경쟁적으로 사병들 월급 인상, 군복무 기간 단축 약속했어요. 그전에도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많이 올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마찬가지였고요. 앞으로 몇 년 뒤에 대선 하잖아요. 더 올라갈 겁니다. 이러다가 6개월로 줄어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게 약간 포퓰리즘이에요. 사실은. 왜냐? 군 부사관과 장교는 몇 명 안 되잖아요. 뭐 10만 명 정도인데 장병들은 40만 명 아닙니까?
그 표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병사들의 표를 의식해서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펴다 보니까 그쪽에 그들이 좋아하는 복무기간 단축시키고 월급 높여주는 대신에 이쪽 나머지 정말 핵심인 장교와 부사관들은 돈이 없으니까 못 올려주는 거예요. 또 일반 공무원하고 연계돼 있다 보니까 별도로도 못 올려주고. 그러니까 이쪽은 연간 3%밖에 안 올라가는데 여기 지금 사병들은 연간 25%씩 올라갑니다. 이러니까 순식간에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무리 포퓰리즘 표도 좋지만 그 국가 안보의 큰 대계를 볼 때는 이 병사들 인기 영합적인 정책보다는 이 국가 100년 안보 대계를 생각해서 정말 부사관과 초급 장교들 처우 개선하는 게 가장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올려줄 수 있습니다. 올려줄 수 있는데.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근데 사병들 그 월급도 올려줄 수 있는데 네. 그 정도의 문제인 것 그렇죠. 같아요. 정도의 맞아요. 문제지. 저걸 저렇게 그 올려버리면 뭐 어떡합니까 저거. 그러니까요. 저렇게 해서 뭐 아무런 저희 어떻게 보면 좋은 것보다 또 안 좋은 영향들이 더 많을 텐데. 그러니까요. 저희 사실은 답답하네요. 군부대 복무할 때 한 6개월에서 8개월 만에 이제 뭐 2병에서 1병, 1병에서 상병 승진하잖아요. 그때 월급 1,000원씩 올랐어요. 그런 얘기하면 꼰대 소리 들어.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뭐 1년에 50만 원씩 오르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느 기업이 50만 원씩 24%씩 올리겠습니까? 논소리원들께서 라떼는 말이야. 죄송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많이 좀 하셨지만 제가 평소에 라떼는 잘 안 마시는데 말만 하면 라떼가 나오네요. 이 분명히 그건 있습니다. 다음 대선에 나올 대선 후보들은 이 군 복무 기간 문제와 이 사병들 월급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좀 약속을 해서 그러니까요. 예, 좀 서로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약 경쟁은 좀 지양을 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부사관들과 초급 장교들의 네. 좀 복지나 이런 것들에 좀 더 신경을 쓰자라고 이게 신사협정을 맺으면 어떨까라는 게 저희 맺을까요? 제가 본 정치권은 신사협정이란 게 없더라고요. 근데 유일한 방법은 부사관과 초급 장교의 숫자가 병사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그렇죠. 되면 그렇게 될 텐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모병제 되기 전에 힘들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정치인들에게는 참 쓸데없는 얘기긴 하지만 결국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을 텐데 국민이 깨어 있어야죠. 예, 그럴수록 국가 재정은 더욱더 축이 날 텐데 정말 걱정입니다. 네.